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꿈 많은 청소년 강사빈입니다. 제게는 명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사 교육 관련 사단법인을 운영 중인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라니까 좀 놀라셨죠? 엄청 대단한 단체의 수장은 아니고요. 여러 역사 문제들과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 역사를 만드는 인물은 저와 같은 10대가 아닌 정치인, 전문가, 특별한 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점점 그 생각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게 역사 공부는 저를 성장시키고 이끌어준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역사 연구를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제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 시간을 채운 많은 경험들 중 하나는 바로 역사 공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역사책을 많이 사주신 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역사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 10대 시절 대부분이 역사 공부와 함께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역사를 공부하며 크게 세 가지를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배운 것들, 그 첫 번째 배움은 역사적 사고력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것들의 기록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실생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수없이 헷갈리는 연도와 이름들, 아주 오래전 일을 굳이 알아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요.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지식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얇고 짧았던 사고의 깊이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이나 국가들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않았더라면,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고력은 개인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선택의 여러 변수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내가 내뱉는 말과 지금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이죠. 이렇게 역사적 사고는 제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고민하는 법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 공부를 할 때 마치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을 하며 공부를 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감정이입을 좀 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지, 현재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적 인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보제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이희종 열사와 함께 헤이그 특사 3인 중 한 분으로 국난의 위기에 힘과 역량을 결집해 일본에 대항한 독립운동가이신데요. 이상설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항일단체인 성명회를 조직하고 국권 침탈에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결국 체포돼 우스리스크로 추방되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후에도 권업회를 조직해 지속적인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광복의 기쁨을 보지 못하시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상설 선생의 이런 업적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10대 청소년이 뭘 할 수 있을까라며 금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의 기념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드렸고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청소년 위원장을 맡아 이상설 선생님의 업적을 알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잊혀가는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활동을 직접 해보며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역사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저처럼 평범한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배운 것들, 그 두 번째 배움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꿈인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뉴스에 단 1%도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해 역사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행보나 내세운 정책들을 보며 조선시대 지도자와 비교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현대의 법체계 중 전근대의 역사 속에서 기원된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EBS의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학생 패널로 참여해 현재의 교육과 미래에 달라지게 될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을 직접 전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역사를 공부하며 쌓아온 생각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역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역사를 공부하며 배운 것들, 그 세 번째 배움은 넓은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고종황제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세들의 힘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며 개혁을 추진한 계명군주 고종이냐, 아니면 너무 무능해서 나라를 뺏긴 망국의 왕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공부하면서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관통하는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세계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는 감옥에서 자신의 딸에게 세계사 편력이라는 196편의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혁명들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네루는 딸이 인도의 독립과 세계를 바꿀 인물로 자라길 바랬습니다. 결국 딸 인디라 간디는 훗날 인도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루는 역사 공부가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미래사회가 참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여럿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역사도 공부하고 여러 활동도 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단순히 임의단체를 넘어서 지자체의 설립 허가를 받는 법인 역사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선배 활동가부터 여러 역사학자분들까지 법인 설립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만한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어린 청소년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법적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고 실망하는 제 모습에 주변에서도 포기하고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라며
만류를 하셨죠. 괜한 도전을 한다고 일만 버린 것 같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라며 중도 포기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도 모두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결국 뜻을 이뤄낸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 정신으로 목표를 이뤄냈으니까요. 결국 전 6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인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표를 맡진 못했지만 법인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마음껏 역사 공부도 하고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후에 많은 일들을 진행했지만 그 중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도전으로 구로구를 중심으로 함께 구로라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구로 청소년 역사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역사 멘토링을 해주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는 친구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기획해 청소년들이 역사와 가까워지도록 하고 싶은데요. 만약 제가 역사 공부를 통해 도전 정신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강연자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우린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인생의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강연을 듣고 제 또래 친구들도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우려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 공부의 재미에 빠질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